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74세 박병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큰 기대를 안고 들어온 실버타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년 전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이 매우 크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긴 했었지만 막상 내 일이 되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더군요. 3명의 자식이 있긴 하지만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하더군요. 아내가 떠난 후로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넓은 집에서 혼자 남겨진 채로 더 이상 나를 기다려줄 사람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는 그 공허함 속에서요. 그 넓은 집에 저 혼자 남아있으면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외로움을 떨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공허함이 쉽게 가시지를 않더군요.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우연히 TV에서 실버타운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고 아내가 없는 빈집을 벗어나 실버타운에서 지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기엔 아직 너무 이른가? 걱정, 두려움, 고민이 많았지만 자식들에게 제 생각을 전했더니 자식들도 저를 걱정하며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찬성을 해주었습니다. 막내딸이 실버타운을 몇 군데 알아봐줬고 딸과 함께 3군데의 실버타운을 돌아보았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 모든 게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환경, 친절한 직원들, 산책로와 건강관리시설,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갖춰져 있어서 여기라면 다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입주민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외롭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전답사 후에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이곳에서라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죠. 실버타운에 들어온 첫 며칠 동안은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에 적응하느라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고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외로웠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기분이 들었죠.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다음 날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 프로그램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몸을 풀고 요가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요가는 제게는 꽤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몸의 유연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수업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고 강사님은 아주 차분하고 친절하게 동작을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몸이 풀리기 시작하니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 했던 젊은 시절의 운동들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만의 시간을 다시 찾은 것 같았죠. 수업을 하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미 활동들도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 모든 걸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끌었던 건 미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지만 아내가 생전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미술 프로그램 첫날 강사님이 오늘은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엔 뭘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라 망설였죠.
하지만 붓을 들고 한번 그리기 시작하니 오래전 아내와 함께했던 여행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에서 찍었던 사진, 공원에서 함께 산책했던 장면들이 마음속에 되살아나면서 저도 모르게 그 감정들이 그림에 담기더군요. 완성된 그림은 어설펐지만 제 마음속에 있던 추억을 눈으로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미술 활동이 끝난 후 함께 참여했던 분들과 서로의 작품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는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으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림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이제껏 못 해본 것들을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다시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운동과 취미 생활은 제가 그동안 잊고 있던 활력을 다시 되찾게 해줬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잊었던 감정과 추억을 되새기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이곳의 생활은 제가 기대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일 제공되었고 운동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요가나 산책 프로그램이 딱 맞았습니다. 아침마다 산책로를 걸으며 건강을 챙기고 명상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활력이 생겼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야 내 노후가 안정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이닝홀에서 매일 제공되는 식사도 훌륭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식에 매번 다양한 메뉴가 나와서 입맛 걱정은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분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도 즐거웠고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집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실버타운의 모든 서비스와 편의시설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시 공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게 지내느라 눈치채지 못했지만 점차 이곳에서의 반복되는 일상과 상투적인 대화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산책로, 같은 요가 수업, 미술 프로그램도 같은 패턴 속에서 돌고 도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프로그램이 많기는 했지만 그 안에 깊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활기를 찾는 것 같았던 이 활동들이 이제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대화도 문제였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대화가 항상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나 인생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잡담에 그쳤죠. 더 나아가 자식들 이야기가 나올 때면 서로 비교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 실버타운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자식들과의 관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저를 챙겨주었고 며느리들도 자주 전화를 해서 제 안부를 물어주고 난 그래도 자식 복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처음 한두 달은 그랬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찾아와 함께 점심을 먹었고 둘째는 직장 일이 바빠서 못 올 때도 있었지만 종종 연락을 해왔습니다. 막내딸은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전화를 해왔고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고 제 걱정도 많이 해줬죠.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적응하면서도 여전히 가족들과의 연결이 이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죄송해요.
아버지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나중에 시간 될 때 오면 돼.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둘째도 막내딸도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둘째는 출장이 많아서 시간이 없다고 했고, 막내딸은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자주 못 드렸어요 라는 통화가 대부분이었죠. 자식들이 바쁜 건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점점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그저 시간이 날 때 찾는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난 후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바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메시지를 남겼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연락이 잘 되던 아이였기에 조금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바쁘다는 이유로 잊혀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다들 바쁘고 사정이 있겠지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큰아들마저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을 때쯤 저는 문득 실버타운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는 다시 오겠지라고 기대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조차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국 자식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쁘겠지라는 생각에 망설였고 그러다 결국엔 아예 전화기를 집어넣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의 연결은 점점 끊기기 시작했고 저는 스스로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버타운의 편리한 생활 속에서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소통이 없다는 것이 저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매일 저녁 혼자 TV를 보며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침묵 속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나를 찾아오지 않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점점 여기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편리하고 깔끔한 이곳에서의 생활이 과연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 이런 고민이 깊어지면서 이곳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특히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비록 지금처럼 최신식 시설은 아니었지만 그 집에는 우리의 추억이 있었고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의 편리함이 더 이상 저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실버타운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자식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여기가 편하고 좋긴 하지만 난 가족들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 순간 실버타운의 화려한 외관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내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이곳이 나에게 완벽한 노후의 선택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실버타운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식사,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그동안 제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편리함과 안전함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많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깊은 관계를 찾기 어려웠고 가족들과도 물리적으로 멀어지면서 마음의 거리가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들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리운 것은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리움이 점점 더 커졌죠. 그리고 실버타운에서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내도 괜찮은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삶의 편리함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이곳에서의 생활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내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서 편리함만을 누리기보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이들과 더 깊이 교류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편하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과연 이곳에서 나의 남은 인생을 계속 보내는 것이 맞을까? 가족과의 진정한 연결, 그리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여러분도 노후를 준비할 때 편리함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